보면 무릎팍 도사 의뢰인 여러분들과 굉장히 밀집 관계가 많더라고요. 정말. 한여러 그 노사연 씨가 나오셔가지고 지방 촬영을 갔는데 어쩔 수 없이 혼술을 하게 됐는데 베개 밑에 칼을 두시고 주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노사연 씨가 혹시 와전된 겁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좀 무서웠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말랐고 노선 씨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약간 취기도 있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정언이 있는데요. 변진섭 씨로 기억이 되는데요. 사실은 정신적인 그 의지를 이문세 선배에게 굉장히 많이 했대요. 네. 그러면서 가수가 무엇이냐, 가수에 대해서 한참 이렇게 토론을 하고, 예. 즉 가수는 방송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광고, 가수의 이미지 절제해야 된다. 가수는 목소리와 노래가 승부해야 된다. 그래 놓고 그 다음 달인가 요거로도 CF를 찍으신 걸로 이제 그 제보가 있거든요. 와전입니까 사실입니까? 그때 저에게 애가 생겼어요. 하여튼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들이 고등학생이죠. 네. 예, 그 CF를 위해서 이제 무릎무릎 잘 자란 거잖아요. 너무 건강하게. 예. 네, 요즘은 왜 요즘 안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목소리로만 팔고 있습니다. 몇 살 때부터 별반지가 되신 거죠? 제가 24살, 5살.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뭐 네. 어떻게 보면 젊은 가장 그 혈기왕성한 나이를 라디오와 함께 보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그 심야 독서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다 조용하잖아요. 이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다 그 라디오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별이 비다는 밤에서 재미난 얘기 트잖아요. 동시에 팍 웃음이 터진대요. 그게 다 누구나 다 라디오를 듣고 있는 거예요.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아마 그때 강호동 씨가 노래했었어요. 한참 청년일 때 예. 혈기왕성할 나이에 별밤지기를 10몇 년 동안 했다 그러면 남자들이 놀 수 있는 시간이 가장 골든타임 10시부터 12시인데 탈선할래 할 수 없을 만큼 그 모든 팬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잖아요. 정말 참 사리가 많이 나왔던.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쭉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얼마나 값진 시간이었냐면 저는 라디오를 하면서 인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라디오에 만나는 수많은 청취자들 초대 손님 10,000명도 더 넘게 만났을 거예요. 12년 동안에 만난 초대 손님. 거기에서 데뷔 시킨 사람들 뭐 이제 박경림 씨를 비롯해서 뭐 이기찬 씨도 그랬고 리아라고 하는 사람 뭐 헤이도 그랬고요. 헤이.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별밤을 통해서 이렇게 등장하고 퇴장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저는 다 배우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제 인격에 모났던 것들이 좀 다듬어지고 제 스스로가 이렇게 갈고 닦아지는 수양의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라디오에 참 감사해요. 그런데 12년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놔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이 왔어요. 옛날에는 학교 놀아주고 가출해도 돼요 라고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근데 언젠가부터는 제가 선생님처럼 뭔가 교훈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계도적인 방송을 하는 제가 모니터를 하는데 그 순간에 난 떠나야 된다. 같이 놀아주는 친구가 필요하다 해서 이적 씨에게 바톤을 넘겨드리고 저는 빠진 거죠. 꽃기술 연미보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울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는 라디오에 저는 이제 복귀를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또 다른 여자 사귀기가 민망하잖아요. 그랬는데 2년 동안 쉬면서 뭐 여기저기서 뭐 프로포즈도 많이 받고 네가 들어갈 자리는 다시 라디오 아니냐 해서 이제 2시의 데이트를 다시 들어가게 된 거고 지금의 오늘 아침 이문세입니다를 또 하게 된 거죠. 제 방송을
듣고 위안을 받고 아침에 좀 이렇게 희망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저는 정말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네. 제가 117회를 했으면 전국을 몇 번을 돌았을 거 아니에요. 네. 각 지방마다 특색이 다 달라요. 서울, 경기 지역은 워낙 문화 혜택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웬만한 공연에는 감동도 안 받아요. 확 뒤집어질 정도 잘해야 잘하는 거예요. 경상도 시끄러워요. 첫 곡 하면은 와! 끝날 때 자기네들이 목 쉬어가지고 나. 가수는 멀쩡한데 부산 이쪽은요. 시답지 않은 공연하면은 차뿌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이에요. 강도라. 예, 예. 전라도 관객은요. 정말로 난 거기가 예향의 도시들이 많다는 이유가 알아요. 남도 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출연자의 구미를 다 이렇게 맞춰줘요. 박수를 원하면 박수 많이 쳐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즐기는 거예요. 예. 충청도 수쿰박하게 생긴 그 여성 관객이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알았슈 앞에서 알았슈 그 정도로 노래 한 곡 공격할 때마다 자기가 나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관객이 순박하잖아요. 이쁘잖아요. 트로트 가수 데뷔할 뻔했다는 얘기가. 제가요? 네. 아니 어떤 근거? 미리앙 버스 말이랑 이게 미리앙- 송창식 씨가 만드신 곡인데요. 아 정말로요? 원래 송창식 씨가 이문세 씨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문세 씨가 이 노래를 듣고 기겁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한규철 씨가 불러서 히트를 쳤다. 사랑하는 그대여 날 좀 봐요. 이게 한구철 씨잖아요. 그 이 노래예요? 한구철 씨 대박 난 한구철 씨가 그 노래 부르신 분이에요. 그 노래 알아. 이걸 형님께서 아니 이 곡인지는 몰라요. 네. 중요한 것은 네. 송창식 선배님의 곡을 받고 싶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 집에 제가 찾아갔었죠. 송창식 그 형님 집을 찾았죠. 반포의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거길 찾아갔어요. 댁에 한번 찾아가 봐도 되겠습니까? 와. 그 언제 가면 돼? 아무 때나 와. 아 그래도 그렇지 새벽이나 저녁 때 아무 때나 갈 수. 아무 때나 와도 돼. 그래서 아무 때나 갔어요. 제가 별이 빛나는 밤에 끝나고 새벽 2시에 갔는데 그때 거의 점심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하루가 패턴이 그러시다고 얘기했어요. 낮밤에 좀 전에 이제 지금 일어나는 거 막 아시죠? 점심 먹고 취 어떤 일이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재밌어요? 원래. 조금 그냥 긴데? 연습 안 해도 되는데. 뒤가 좀 불안하시면 연습. 그냥 버스 가서 얘기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형님 곡 하나 주시면 그럼 저 방에 들어가 있어. 방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가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2시간 동안 들어오시지도 않아. 방에만 있었어요. 계속 책 이렇게 보고 막 방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 새벽 한 5, 6시 난 죽겠어요. 피곤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빼꼼히 이렇게 형님이 들어오실 때가 됐는데 빼꼼히 했더니 거실에서 형수님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뭐지 그렇게 들었더니 심각하게 냉장고를 그럼 이쪽으로 놓을까? 예. 내가 3시간이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네. 내가 잘못 왔나 보다.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 뭐야? 이게 만남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한 3-4번을 제가 계속 받았어요. 결국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곡이 그 곡이 저 곡인지는 난 생각도 안 하고 미리앙 버스 말이라. 알고 싶지도 않고. 자, 임세 씨는 그 심야 라디오만 진행하다가 별밤 네, 네. 이제 한 2004년부터 아침 라디오를 한 7년 정도 가까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문세입니다. 이문세입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니면 그 방송에서 내려왔죠. 내려왔어요? 네. 완전히 인사를 하시지 않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임시로 하차하셨다가 그게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 그 아니에요? 사실 2시의 데이트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그 얘기를 하면 2시의 데이트 제가 진행 4년 정도 하다가 그 앨범과 외국의 공연이 겹쳐 있는데 그게 한 3달 정도를
다녀와야 되는 스케줄이에요. 근데 그거를 DJ 너무 소중하고 저한테 있어서는 생활의 일부인데 음악하는 사람한테 그 찬스가 그렇게 자주 오지 않거든요. 도현 씨한테. 아, 그게. 도현아. 솔직히 그거 제가 받았거든요. 3개월만 네가 도현 씨가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락커였었고 뭐 그랬는데 앞뒤 좌우 죄겠죠. 3개월 대타라니 뭐 차라리 날 주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3개월 대타만 해달라고 했었을 때 도현 씨가 흔쾌히 무조건 하죠 뭐 정말 대타여서. 아, 대타여서. 제대로 하는 거는 예, 제대로 한 건 부담스럽겠죠. 됐고 제가 진짜 방송 처음 한 게 그거 2시에 데이트거든요. 그것도 3개월 아니었어요 저한테. 어떻게 얘기 들었냐면 네가 2주나 3주만 하면 다른 분이 또 오신대. 아, 대타고. 계속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2, 3주면 근데 3개월을 한 거예요? 3개월 몇 년 했지, 몇 년. 2년인가 3년 2, 3주에서 2년, 3년. 뭐 들어가가지고 아니 원래 안 오셔요. 그냥 안아버리는 게. 계속 물어봤어 언제 다리 하나 들여놓는 게 힘든 거지. 일단 들여놓으면 쉽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안 돌아가니까 자기가 이제 계속 3개월 하다가 실제 안 돌아갈 생각 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진짜로 그 3개월 전? 앨범 끝나면 들어갈 생각을 했는데 자 정말 중요한 거는 처음 고백하는 건데요. 2시의 데이트를 제가 빠지고 난 다음에 윤도현 씨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그거 잡고. 뭔지 아세요? 완전 잘 잡았죠. 왜냐하면 완전히 자리 잡았는데 야, 그건 내 거니까 이제 다시 내놔 하는 것도 선배가 무슨 잠시 빌려줬으니까 이제 방 빼 하는 거 여기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또 계속 아니 언제 오시냐고 2,6개월 3개월 후에 오신다는데 한국에 안 계세요? 계속 물어봤는데 아일랜드 가고 그냥 안 하시는 걸로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뭐 또 못 구한다니까 그냥 좀 한 거죠 또.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제 가격 그대로 줬으니까 괜찮네, 괜찮네. 얼마 받으시죠? 얘기 좀 해보세요. 적절하게. 안 그랬을 수 있어요. 생방송을 많이 해서 좀 사고 위험이 많잖아요. 세 분 다 아찔했던 순간들이 있죠. 저는 아침 방송할 때 네. 저희 집이 홍대고 방송국은 여의도였으니까 한방인데. 저희가 늘 15분이면 가는 게 늘 이제 그렇죠. 쫙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그런 걸 계산해서 정확하게 뭐 7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치카치카하고 밥 먹고 막 했는데 뒤늦게 그 커튼을 쫙 열었더니 눈이 이렇게 쌓여요. 그것도 3월 넘어서 이렇게 쌓인 거예요. 예상치 흑설. 못했던. 차도 못 올라오고 매니저도 못 와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났구나. 집에서 8시 한 20분에 나왔어요. 9시 생방이죠. 그거를 이제 걷다가 뛰다가 막 이러면서 서강대교 남들은 넘어가서. 서강대교를 건너고 국회의사당을 통과해서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땀은 막 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갔어요? 40분 만에? 그 지하도를 막 통과할 때 9시가 된 거예요. 늦었네. 전화했어요. 바로 그냥 연결하자고. 아, 전화로 오프닝. 그래서 시그널이 울리고 오늘 아침 김수입니다. 이렇게 눈물 음악을 흐르고. 그냥 휴대폰으로 오프닝 멘트를 하면서 걸어가면서 제가 지금은 언제 도착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오늘 첫 곡은 PD가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막 뛴 거예요. 그러니까 PD는 긴 곡을 한 걸어가고 7분짜리 하나 걸고.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원래 전화로 계속 사이사이 하셨으면 재밌었을 텐데. 그렇죠. 자이언티와 함께하는 거 아주 대박이 났어요. 대박 났죠. 처음에 같이 하던 제안 받고 어떠셨어요?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예. 타 방송에 같이 경쟁자였던 자이언티하고 저하고 만났는데 저는 그동안은 몰랐었던 다른 장르의 다른 색깔의 음악인을 본 게 자이언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 끝나고 난 후에 언제 한번 너하고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던졌는데 한 4달 만에 저한테 음원을 보내고 정말 선배님 그 얘기 듣고 끙끙 앓고 고심고심 끝에 작업을 했는데 혹시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하고 저한테 내밀어준 그 음원을 듣고
또 깜짝 놀랐죠. 그게 지금 눈이라는 거예요. 그때 감기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그걸 데모송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불렀는데 코맹맹이에 막 마치 여기가 뭐가 다 잔뜩 들어가 있는 그 소리인데 난 그게 그렇게 슬프고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언티한테 이거 너무 좋은데 네가 했던 데모의 그 노래 음원 자체를 그냥 했으면 좋겠다. 다시 부르지 않았으면 말고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창법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냥 그거 쓴 거야? 네, 그래서 그걸 쓴 후반 거예요. 그 버전. 지금까지 한 700회 정도 80년대부터 하신 거잖아요. 셀 수가 없을 사실 정도인데 없었는데 더 했을 거예요. 무대에 많이 섰다는 얘기는 실수도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한도 끝도 없죠. 무대에 쓰는 것 자체가 실수인 적도 많을 거고. 아, 이 무대는 쓸지 말았어야지. 아, 찜찜한데 뭐 이런 거 있어. 야, 저거 돈 안 넣어줄 것 같은데 저거 막 이런 거 안 돼. 있어. 그런 거 있잖아. 이런 700회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옷을 막 갈아입잖아요. 근데 너무 바쁜 나머지 놓치고 간 것 같아요. 열린 거지. 열린 거. 그래서 뭐 빠른 거 했는데 앞에 있는 관객들이 그 정도까지 이게 이렇게 좋은 곡은 아닌데. 열광했구나. Put your hands up을 막 계속 하는 거야. 막 나한테 막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은 이거 열렸다고 계속 올리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Put your hands up인 줄 알고 계속 팬티를 같은 천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같은 색으로 무조건 같은 색으로 아 그래야 돼. 들어갈 때. 여보세요. 그거 기억할 바에 이거 올리면 말지.